안녕하세요. 통증 치료 백닥터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 뭉치면서 그 통증에 놀라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 느낌.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말만 들어도 그 순간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게 있죠. 좋다는 마그네슘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쥐는 여전히 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왜 마그네슘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지 말이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다. 마그네슘을 한참 먹었는데도 그대로다. 낮에 오래 걷거나 가만히 있어도 종아리가 당긴다. 한 번 나면 며칠씩 종아리가 뻐근하게 아프다.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쥐가 나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종아리에는 크게 두 개의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만져지는 볼록한 근육을 비복근, 그 안쪽 깊은 곳에 자리한 근육을 가자미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종아리 쥐라고 부르는 그 경련이 바로 이 두 근육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꼭 종아리 그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아리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 그리고 그보다 훨씬 위쪽인 등과 허리 부근, 이 멀리 떨어진 곳들이 종아리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마그네슘을 먹어도 쥐가 계속 날까요? 사실 마그네슘이 종아리 쥐에 효과가 있다는 건 오랫동안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죠.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모아 살펴보면 결과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마그네슘을 먹은 분들과 아무 효과 없는 가짜 약을 먹은 분들을 비교했을 때 쥐가 나는 횟수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물론 임신 중인 경우처럼 일부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한 분이라면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의 종아리 쥐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쥐가 계속 난다면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아리 쥐는 그 근육에 피가 충분히 돌지 않을 때 잘 생깁니다. 근육도 우리 몸의 다른 조직처럼 끊임없이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종아리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예민해지고 쉽게 뭉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허혈, 쉽게 말하면 피가 잘 안 도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아리 쥐를 풀려면 영양제를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종아리 근육에 피가 잘 돌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영양이 아니라 혈액순환입니다. 그럼 종아리 근육에 피가 안 도는 상태, 이 허혈을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과 허리 쪽 교감신경의 과흥분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긴장을 담당하는 신경인데 이게 너무 흥분하면 혈관을 조여서 종아리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아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리는 경우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눌리면 그 신경의 지배를 받는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종아리 근육 자체가 과하게 긴장해서 단단하게 뭉친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담 결렸다고 표현하는 그 상태죠. 이 세 가지가 따로 또는 함께 작용해서 결국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종아리 근육에 피가 안 도는 것, 그래서 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사 치료는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통사 치료의 세 가지 도구입니다. 먼저 TTP, 근육의 과긴장, 즉 담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단단하게 뭉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다음은 NEP,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종아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린 지점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네피,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풀어서 병변이 생긴 근육과 신경의 혈액순환을 살리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각각 풀어주면 종아리 근육에 다시 피가 돌면서 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아리 쥐는 단순히 영양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종아리가 나 지금 피가 잘 안 돈다고 보내는 혈액순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종아리 쥐가 나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먹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하게 찜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참고 지내는 거죠. 물론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종아리 그 자리만 보는 접근입니다. 통사치료의 접근은 조금 다릅니다. 쥐가 나는 종아리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신경과 교감신경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과긴장된 근육을 풀고 눌린 신경을 풀고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풀어서 결국 종아리에 피가 잘 돌게 만드는 것,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다가 종아리 쥐 때문에 깨는 밤이 반복된다면 마그네슘만 탓하지 마시고 한 번쯤 혹시 혈액순환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으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고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증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치료 백닥터였습니다.